네, 오늘의 금쪽 같은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NC소프트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4만 4천 원. 신작 출시하면 30만 원 가겠죠? 라고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들어온 종목인데 저희가 시간상 못 봐드려서 네. 오늘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뭐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면 관세 피난처 개념이기 때문에 흐름이 좀 괜찮은 종목도 있었는데 네. NC소프트는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자, 아무래도 두 분 중에 게임은 우리 또 장동우 대표님 네.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동우 대표님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건 아닌데 네. 집안에 아주 게임을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 네. 게임은 게임하면 우리 장동우 아닙니까? NC소프트는 어떻습니까? 네, NC소프트가 이게 옛날에 2000년도 초반부터 나와서 네. 지금까지 그 20년이 넘게 운영된 그런 게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NC소프트가 최고 히트작이었고 네. 거의 뭐 24시간 게임만 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아이템을 구입해서 돈으로 바꾸는 네. 그런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NC소프트 최고의 우리나라 국내 게임이고 세계를 제패할 것 같은 그때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새 이제 1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X세대, Z세대를 보면은 네. 요즘에 NC소프트 리니지 쪽에 관심을 갖는 유저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크래프톤이나 뭐 놀 게임, 네. 그다음에 총 쏘는 게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가 나쁜 건 아닌데 5월 달에 이제 새로운 또 게임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리니지 2인가 3인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5월 달에 동남아 6개국에서 전격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도 출시를 한다고 했으면 이 NC소프트가 주가에 반응이 와야 되는데 조금 안 나오면서 주가가 네. 신저가로 밀리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이르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네. 그래서 14만 4천 원이면 지금 13만 5천 원이거든요. 그렇게 큰 매수가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제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바닥권에 근접은 해 있습니다. 보면은 13만 5천 원 이 자리가 거의 완전 바닥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큰 종목들이 돌아서 올라가려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네. 3달 이상의 그 횡보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요때나 요때 보면 앞전에 보면 올라갈 때 보면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 종목이 이제 이론상으로 가려면은 15만 원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지금보다 15만 원대를 넘어가고 16만 원, 20만 원 넘어가면 그때 조금 더 확인하고 매매해도 충분히 늦지 않나. 그래서 네. 지금은 비중 축소 관망, 반등 시 비중을 줄이자. 만약에 13만 원을 종가로 깨면 이 종목은 10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하기하면 최근의 하락은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한 거니까 네. 결국 뭐 시장이 안정이 되면 좀 올라오긴 올라오겠습니다만은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요즘 뭐 별로 리니지 재미없어요 뭐 이런 지금 분위기 같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젊은 세대인 우리 전태룡 대표님께서 리니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리니지를 접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NC소프트는 시장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좋지 않은 이유 보면 저는 이제 장동우 대표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두 가지로만 요약할게요. 그러니까 설상가상 지금 일단 좋지 않은 업종이고 그리고 최근 3년간 모바일 부분 관련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악재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하나가 나신평에서 적자 전환 신용 등급을요 AA에서 AA-로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네. 나쁜 악재들이 더 많다. 물론 그런 악재들 때문에 지금 이제 선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동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구간의 바닥에서 다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한다면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일단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도 업종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또 보유하고 계시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조금 더 좋은 쪽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쪽 더 강한 쪽 그런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제 방송을 쭉 보시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런 부분은 저와 또 장동우 대표님께서 또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는 종목들 갖고 네. 왔으니까요. 꼭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NC 소프트의 리니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게임즈 올라가려면 뭔가 좀 신작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거에서 앞으로 향후 미래에 뭐 대박 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뭐 NC 소프트 게임들이 별로 그다지 인기가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또 떨어져서 상담을 조금 일찍 도와드릴 걸 죄송하긴 한데 오늘 두 분이 주신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오늘-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요. 아이고, 한미반도체. 자.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12만 8천 원이요. 12만 8천 원이요. 네네. 조금 가격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언제쯤 HBM 이런 거 보고 작년쯤에 예. 들어가신 거예요? 작년. 작년. 네. 지금 가장 한미반도체를 매수하신 이유나 가장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때 잘 나가던 종목이어서. 네.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저가로 생각해서 샀더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자, 아무래도 왠지 한미 반도체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들고 계신 걸로 봤을 때는 좀 중기로 투자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기신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종목을 어떻게 손실을 보더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갖고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네, 그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매도하기에는 사실 손실폭이 조금 있으셔서 고민이실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전망 같은 거 조금 여쭤드릴게요. 자, 지금 어쨌든 반토막. 네. 요즘 기본이 다 반토막이라서 그러니까요. 종목들이. 자, 다행히도 한미 반도체는 굉장한 우량한 기업이거든요. 네. 어쨌든 요거를 조금 길게 보유하면은 샀는 가격 또는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 기업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한 이쯤 올라오면 정리를 하라고 어떤 부분이든 자문을 좀 필요로 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먼저 한미반도체는 우리 또 전태룡 대표님께 먼저 네.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붙들고 버텨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반도체가 주도주였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반도체가요. 지금 미국 주식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중심에서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대장주였던 이 반도체 업종들이 좋지 않은 걸 판단을 해보면 사실 저는 한미반도체도 주도주에서 탈락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제 속상한 마음에 지금 50% 손실 중이라서 물론 제가 잠시 후에 구체적인 전략을 좀 드리겠지만 네. 올라가길 바라고 긍정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우리가 업황을 볼 때 과연 지금 한미반도체가 과거의 그 흐름을 보여줄지를 좀 판단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번에요 실적이 좋기는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400억 그리고 매출이 1,400억 그리고 1분기죠. 영업이익이 686억인데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는데 FN 가이드에서 예상했던 그 매출 영업이익보다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을 보면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독점적 지위였는데 최근에 그 HBM 밸류체인 관련해서요. 한화세미텍이 참전을 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독점을 했던 그 지휘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잠시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좀 속상하실 거예요. 이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저점에서 시작이 돼서 19만 원까지 갔고 그리고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시장과 함께 더불어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다행인 것은 현 구간에 이틀 동안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8만 원까지 갈지 여부는 개별적 호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이유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1차트에서 보시면은 뭔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지만 이게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시세가 끝난 차트입니다. 뭔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하고 옆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와 매출이 증가됐을 때 이 종목은요 3,000원부터 시작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주도 업종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2만 원대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대단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반등을 어떤 형태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제가 예상하건대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크더라도 꼭 종목으로 수익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노아의 방주 기법이라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ETF로 지금 좋은 단기적으로 거의 30% 상승을 보여주는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에서 포트폴리오나 시황을 좀 잘 관리를 하셔도 이 어려운 장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지금 시황은 좋지 않고 누구도 좋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하시고 한 템포 쉬셨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좋은 종목으로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지금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주 전반이 지금 엎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한미 반도체는 또 경쟁자가 그쵸. 네, 나타났다 이러면서 지금 더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근데 일부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이 반도체 리스크, 관세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주 빠지는 거는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SK 하이닉스든 뭐 한미든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있고 또 뭐 경쟁사 등극한 부분 갖고도 그 아직 뭐 약간 경쟁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좀 오히려 그건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네. 자 지금 여기서 이거 뭐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좀 길게 보유를 하고 싶어하신 것 같거든요. 올라올 수 있다면. 어떻게 좀 기다려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 지금 6만 원이면 딱 정확하게 마이너스 50%인데요. 네. 여기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HBM 대장주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 비전이 나오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기업이 끼면은 중소기업이 좀 많이 힘듭니다. 물론 한미반도체도 어느 순간에 이제 대기업 비슷하게 시총이 너무 많이 커졌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꾸준하게 경쟁 상대가 없는 독점적인 위치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경쟁 상대가 나오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좀 위험한 부분이 바이든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트럼프가 아니 이건 아니다. 네.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부분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좋은 상태로 만약에 흘러간다면은 저는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지만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물론 보조금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뭐 인텔도 그렇고요. 뭐 TSMC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수를 한 해 만에 하다가 보면은 하루에 뭐 20%씩 15%씩 빠지거든요. 네. 큰 종목들이.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하루에 7%, 8% 빠지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적게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를 보면은 지금 딱 지금 이 저점에 딱 걸려 있어요. 이 자리가 5만 5천 원에서 마지막 넥라인이 5만 원이거든요. 이 라인 부분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먼저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서야 되겠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었다가 더 많이 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나와준다면 저는 반등이 나올 때 정확한 자리를 말씀드리면 1차 7만 원, 2차 7만 5천 원, 조금 더 보면 8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공매도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공매도 양입니다. 이 3월 30일 날 거래 공매도량이 245만 주입니다. 토탈 합치면은 한 5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평균 가격이 한 6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려서 6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공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4월 9일 52만 주 공매도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량이 줄어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때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어주면은 확인하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7만 원, 7만 5천, 8만 원 단계적으로 매도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지금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공매도 많이 나온 물량들 그런 종목들은 약간 그런 조금 매매하기 머리 아프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옛날 전쟁하고 지금 전쟁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옛날 전쟁은 병사들도 놀면서 해도 됐었는데 네. 지금은 각계 전투로 싸워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희망적인 얘기, 공매도 얘기를 하시면서 대부분 이쪽이 좀 공매도가 많은데 네. 공매도 매입가를 만약에 주가가 갑자기 넘어버리면 공매도 쇼커버링 네. 들어오면서 확 붙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한편으로서는 빨리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채팅창에서도 한미반도체 투자자분들 힘드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두 분이 짚어주신 가격대 75,000원 가격대 그리고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전진건설 로봇 전진건설 로봇이요. 10%요. 10%요. 네. 요거 뭐 매수하신 가격대는 어느 정도세요? 59,000원. 59,000원이요. 네. 이것도 뭐 재건조하면 빠지지 않던 종목이긴 한데 그거 보고 매수하신 거죠? 네. 매수하신 지는 뭐 오래되지는 않으셨어요? 네. 한 달, 한 3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결국에는 요거 재료가 조금 살아있나? 요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략 같은 거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셔가지고 네. 이분 종목은 별로 안 괜찮겠다. 빠졌나 보다 저도. 생각하고 제가 봤는데 네. 많이 빠졌네요. 그것도 들어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자, 전진건설 로봇은 우리가 뭐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뭐 시장 때문에 빠진 거니까 이것도 좀 안정되면 올라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지만 하나의 또 재건 테마 관련 이슈 때문에 좀 시세를 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면 이것도 별로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전진건설 로봇. 자, 우리 전태룡 대표님 의견도 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진 로봇은 나쁜 게 없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방금 이제 김문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황이 너무 좋지 않다. 네. 근데 거기에서도 좀 약간 긍정을 섞으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 건데 완전히 과대 낙폭에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호재가 있는 이런 전진 로봇 같은 경우는 좋은 그 반등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가 일단 재건주에 대한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상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주당 1,270원, 77원의 배당도 줘요. 거기다가 지금 그 상장 첫 해에 성적표 A+ 받을 만큼 너무나 좋은 평가를 주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상장된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 많거든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좋은 종목을 뽑아서 뭔가 계속 여러분들께 좋은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낀 건데요. 어떠한 종목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전진건설 로봇이 최근에 이렇게 3일 동안 바닥의 흐름을 보여줘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서 큰 충격이 없다라고 하면 현 구간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일단은 펀더멘탈이나 회사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미국의 증시가 반등해줘야 되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제가 한번 그 여러분들께 너무 좀 그 보여드리고 싶은 그 부분인데 시장에 있어서 그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낙폭이 단기적으로 너무나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과거에 금리 인상했을 때도 현 구간에서 반등을 줬었고 예전에 코로나 때도 이 구간을 이탈한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 지금 그 위기에 부딪혔던 이 가격이라 만약에 여기서 미증시가 살아난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강하게 반등해 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 해당 전진건설 로봇은
반등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좀 높은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일단 45,000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워낙에 이제 펀더멘탈이 좋고 재료가 있으니까 재건 이슈도 분명히 살아 있으니까 45,000원, 46,000원 가격대에서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저는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반도체 지수가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요. 상승 추세로 보여지지 않아요. 기술적 반등하고 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진 로봇도 건설 로봇도 45,000원 구간대에서 유지되지 않고 충돌이 된 상태에서 지수와 더불어서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분석했던 지금 이제 업종 펀더멘탈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해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진건설 로봇 우리 장동호 대표님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네. 없죠.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간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전지건설 로봇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휴전을 하느냐. 네. 이게 이제 뉴스화가 되면은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20%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금 이제 전태룡 대표님께서 멋지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점을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딱 이 가격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35,000원입니다. 그래서 35,000원 이하로 가느냐 이 부분에서 버티느냐. 그래서 미국 흐름이 상승 후에 다시 한번 빠져버리면 35,000원을 깨고 주가가 제가 볼 때는 3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네. 라인이 이탈해버리면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3만 원 초반 3만 1,000원인데요. 그래서 이 두 라인을 봐야 되고 종가상 3만 5천을 깨면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10%라고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5%를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어디에서 돌리느냐 거기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만약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은 방금 이제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4만 5천 원 조금 더 보면 저는 5만 원 부근이 매도 라인이라 말씀드리고요. 대동 쪽하고 그쪽 종목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내용도 좋고 다 좋지만 시세가 한번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대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고요. 네.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이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탈해서 다시 추세를 만들려면은 최소한의 3개월 이상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반등 시 분할 매도가 맞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정확하게 내용들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 이게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최근 테마 이슈 붙으면서 한번 시세를 냈던 네. 종목이라서 그랬다가 무너지면 잘 못 가거든요. 거기다 지금 아직 업계에서는 지금 5천억 밸류가 이게 5천 한 400억 정도 거래되는데요. 이게 싼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별로 안 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네. 있어서 어떤 두 분 얘기처럼 우선은 뭐 단기간 빠졌으니까 좀 반등을 기다리되 반등 이용해서 조금 교체를 한번 네.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전략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2만, 에너빌리티. 네. 25,540원. 네. 그리고 비중은 20%인데, 네. 이게 반등을 주었을 때, 네. 비중 조절을 해서 줄여야 되는가, 아니면은 더 성장 동력을 보고 더 가지고 가야 끌고 갈 수 있는가, 네네.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궁금하신 거고 앞으로의 성장성. 결국에는 이 원전 이런 뉴스를 조금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화 상담 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들 차분하시네요. 그러게요. 저는 목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다들 좋은 종목 들고 있나 보다 네. 생각하고 종목 들어보면 다 반토막이고 막 이런 지금. 자, 어쨌든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뭐 약간 포기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참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도 요즘 시장 때문에 막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20%면 적은 물량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 원전 체코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일단은 종목 선정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참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만약에 이렇게 이슈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좋다라고 하면,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저는 뭐 멀리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제 조건은, 저는 저의 스타일은 시장에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잘 보질 않아요. 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문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원전도 뒤로 미뤄진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원전에 대한 이슈가 그 결과에 따라서 부각이 될지 아니면 부각이 안 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같은 경우는 그런 악재로 인해서 밀린 그런 사례가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단 실적 좋고,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한 이슈도 5월에서 한 6월 정도에 또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 구간대 보시면요, 참 깔끔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시장과 함께 밀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보통 시장이 돌아서면 되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현 구간대에서는 23,000원, 24,0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지금 관세 문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가 있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 관점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19,500원 이탈을 하면 이거 시장이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지가 되고 글로벌 증시가 상승해서 상승을 해서 24,000원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그 단계까지 가면 5월달에 이제 해외 글로벌 원전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네. 여러 가지 긍정 이슈가 좀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전략대로 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손해가 나 있는 상태고, 그것도 뭐 최근 2, 3주간 시장 폭락하면서 요때 지금 다 빠진 거거든요. 자, 지금 2만 원, 2만 딱 150원, 2만 원 간당간당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이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지금 20% 물려 있는데 어차피 제가 느끼면은 목소리 차분하시고 네. 네. 매도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매도를 안 할 거면은 더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돌리면은 거기서 추가 매수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2만 원 이하는 이 종목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빠져서 차라리 2만 원이 깨지고 난 다음에 한 18,500원, 19,000원 초반까지 와주면 오히려 비중을 10%에서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은 반등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최근에 시장 영향도 있고 그래서 두산 쪽이 많이 빠졌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체코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체코에서 지금은 아니다. 다음으로 미루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희망적인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이 4월 말 정도에 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앞전의 흐름을 보면은 요 아래에 보면 파란색 라인이 보일 겁니다. 이 주가가 여기만 오면은 이 저점을 만들어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와서 다시 만들려면은 4월 말 5월 초가 돼야지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이론상.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자리까지 오면은 주가는 반등이 나올 거고요. 지금 만약에 뭐 미국 장이나 우리나라 장이 돌아서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추세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마다 매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앞전에 보면 오늘도 보면은요. 오늘도 보면은 한 2% 올랐다가 빠졌죠. 그 전에도 며칠 전에도 보면은 한 3% 올랐다가 빠졌죠. 이런 자리가 매도하라고 신호를 주는 자리인데 네. 이제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자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추세 하락은 주가가 올라올 때 매도예요. 근데 추세가 상승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고 그래서 앞전하고 지금 완전 틀리죠. 왼쪽에 있을 때는 여기는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을 때마다 계속 매수인데 반대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돌을 하나 딱 놔둔 상태에서 네. 이 돌이 시간이 가면 오른쪽으로 굴러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자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 되면 주가가 다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자리 최소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4월 말 5월 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오든 주가가 빠지든 비중을 줄여 나가시다가 주가가 안정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으로 돌아서고 이 종목도 돌아설 때 차라리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자. 그래서 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결론은 올라가든 빠지든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는 자리다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뭐 더 빠졌으면 좋겠다 하니까 기분은 또 나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정도 빠지면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서 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을 지금 가격대에서 뭐 좀 낮춰가다가 밑에 오면 다시 또 사야지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런 경우는 어차피 좀 들고 계셔도 될 종목이라면 붙들고 있다가 뭐 안 빠지고 올라가면 땡큐인 거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말씀하셨던 고가격대에도 차라리 추가 베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체코 그 원조 수주가 4월 내 확정이라고 하셨고 짚어주신 기술적인 기간도 4월 말 5월 초니까 그때까지 조금 전략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 두 가지 종목 한 가지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단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단기 종목 4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 장동우 파트너는 동양철관을 가져오셨고요. 전태룡 파트너는 넥스티를 가져오셨습니다. 두 분이 겹치는 이슈를 네. 가져오셨네요. 자, 어쨌든 이 두 분 지금 종목 준비한 거 보니까 피난처인 거 같고요. 우리가 보통 어차피 이제 뭐 트럼프 때문에 쭉 빠졌던 증시 네. 완화되면은 다시 그쪽에 올라갈 거니까 우리 이쪽을 또 기회로 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우선 일단 단기 종목이니까 좀 피난처에서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넥스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넥스틸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철강 관련된 LNG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한 바가 있었는데 네. 다시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장을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넥스틸을 여러분들하고 체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일단 단기 이슈가 이런 LNG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그 협의 이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이제 체크를 해봤고요. 아시겠지만 LNG 관련된 액화천연가스 관련해서 그 알래스카 가스관 그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한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도가 많고 사려고 하는 종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넥스틸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넥스틸이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이 있어요. 생산 공장이 있고 또 미국 수출 비중이 전체 비중의 90%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 이슈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우리 철강 협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넥스틸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넥스틸.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속보가 하나 지금 떠 있네요. 네. 자, 중국이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의 84% 추가 관세 발표가 지금 나왔고요.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전에 플러스로 있었는데 네. 지금 바로 마이너스 2% 가까이 아이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죠. 네, 중국이 일단은 우리는 보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서로 이제 보복하다가 이제 네. 중국이 또 하나의 지금 뭐 대화보다는 같이 한번 추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 지금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좀 불안 또 하긴 합니다만은 요즘 뭐 시장 떠서 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렸다가 막판에 땡겨 올리는 게 네. 미국 증시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냥 하락 출발했다가 막판에 좀 땡겨 올리기를 나스닥 기준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넥스트에 들어봤으니까 그럼 동양철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철관은 이제 알래스카 LNG 쪽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도 이제 넥스틸도 휴스틸 그다음에 동양철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근데 오. 이제 제가 출연이 수요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단기로 이 종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흐름이 좀 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1,360원인데 이 전 고점이 1,700원 부근에 걸쳐 있고요. 또 러시아 가스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래스카 전에 과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거의 4,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원이 단기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비싼 것 같지만 과거에 러시아 가스관이 말이 나왔을 때가 주가가 이 종목이 거의 4배, 5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봤을 때는 매물대가 1,700원에서 지금 1,900원, 2,000원에 걸쳐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하면 거의 매물이 없어요. 이 종목이.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LNG 쪽은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국무총리하고 어제 트럼프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네네. 우리나라 쪽에는 발표가 거의 없었고 트럼프는 직접 트위터에 LNG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트럼프가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은 네. 그냥 가지는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최근에 관세 문제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84%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 저는 나스닥 선물이 많이 밀리고 있지만 조금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미국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미국은 100% 이상을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타협 의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 희망적인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좋습니다. 뭐 미국 대 중국 지금 104% 대 84% 좋습니다. 어떻게 네. 될지 궁금하지만 일단 4월에 잡을 섹터로는 동양철강과 넥스틸, LNG 쪽 이쪽을 조금 봐보자. 이렇게 단기 종목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종목은요.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장동욱 파트너는 네이처셀 가져오셨고요. 전태룡 파트너는 휴스틸 또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뭐 위기는 항상 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네이처셀과 휴스틸을 준비한 이유 또 들어봐야죠. 자, 휴스틸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지금처럼 테마성 있는 종목에 돈이 몰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넥스틸과 휴스틸은 이제 비슷하고 정인교 산업통상부 그 본부장께서 워싱턴 DC에 이제 그 방문을 하면서 철강 자동차 관세에 대한 협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넥스틸, 휴스틸도 중요한데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이 대단히 안 좋잖아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예전에 그 흐름을 보면요.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유럽 위기 때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이 코스피가요. 정말 올해 전체적인 연 차트상인데요.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부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반등해 줄 수 있지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만 어쩌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IMF 때도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유럽 그 신용 경색 때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이 코스피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10년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우리가 행여나 올라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시장의 종목을 산다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 반드시 시장을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뭐 지난 스페셜 방송에서 3월 27일 날 인버스를 이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시그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이 안 좋아서 불안하시거나 불안하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온라인 무료 방송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제가 시황에 대한 부분, 업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IMF, 금융위기,
그동안에 어떠한 위기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지금 이 추세가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2,400포인트, 500포인트 돌파 유지 못하면 이 시장은 대단히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면 안 좋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완벽하게 바꾸셔야 돼요.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연차트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면서 들었는데 못다한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장중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동호 대표님은 네이처셀입니다. 도대체 네이처셀은 또 어떤 부분을 지금 보고 지금 묻고 따볼 종목이거든요. 네네.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이처셀은 회사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줄기세포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옛날에 줄기세포가 한참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면서 식약처에서 허락을 안 해줬는데 요즘에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가지고 T행성 관절염을 자가세포죠. 자기 세포를 꺼내서 관절이 노화된 관절을 다시 주사를 하면은 한 번 정도 맞으면은 한 3년 정도 지속되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없어진 관절의 그런 부분이.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인정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뭔가를 하자.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퇴행성 관절염 인구가 300만. 전 세계로 따지면 거의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자가 줄기세포 가지고 하는 거는 세계 최초 정도에 들어가고요. 요거 비슷한 종목이 코오롱 티슈진도 있는데요. 네네. 그런 종목하고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100포인트 빠져도 이 종목은 안 빠졌습니다. 네. 뭔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갈 종목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는 거고요. 아니면 가볍게 10%에서 15% 정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제약바이오가 옛날에 알테오젠이 3만 원, 4만 원 주식이 4조 원에 수출을 하면서 거의 10배, 15배가 올랐고요. ABL 바이오도 최근에 4조 정도 수출 건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네이처셀도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재료상 충분히 좀 미래가 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바이오가 최근에 진짜 잘 버티고 있어서 네이처셀도 한번 주목해 보자. 중장기 종목 두 가지도 확인해 봤습니다.